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로 헬스케어학과의 겸임교수 박주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신사업 실행에 대한 두 번째 파트의 세 번째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무엇이냐? 자, 첫 번째 파트는 비즈니스 기획과 전략 수립의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이었고요. 두 번째 파트는 비즈니스 실행과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자, 이 수업에 비즈니스 실행과 성장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비즈니스 실행과 성장은 크게 네 가지의 제목으로 나뉘고 있어요. 이걸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조직 구성 및 인력 관리, 그 다음 생산, 개발, 운영, 실행을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세 번째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 결국엔 우리가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설 때의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네 번째 성장 및 확장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챕터인 조직 구성 및 인력 관리의 마지막 시간일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뭐를 공부했었냐면 조직 설계와 역할 분담에 대한 얘기를 공부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인력 개발을 하고 인력 개발 및 교육, 그리고 조직 문화의 교육,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을 하는, 우리가 사실은 채찍과 당근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이는 일을 하기 힘들죠. 재미없어서. 자, 그 얘기를 오늘 이 본 시간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것에는 세 가지의 챕터로 제가 제목을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목표가 명확하면 평가도 정확하다.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보상도 전략적으로 기획하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욕먹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같이 보입니다. 그죠? 세 번째, 매번 잘할 수는 없지만 항상 못하게 둘 수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 목표가 명확하면 평가도 명확하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당근과 채찍의 활용법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업을 위한 조직에서는 가능하면 당근을 통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좋죠. 바람직한데, 당근, 즉 보상을 위한 원칙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이거 자체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악재로 다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이나 사업 조직에서는 보상 체계의 원칙이 명확한 기준 하에 정해지고 모두한테 공유되어야만 합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의 기준이 되는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조직의 구성에 따라 개인과 팀 단위의 목표를 구분해서 정하게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개인의 목표와 그가 속한 팀의 목표가 제각각 따로 놀게 설정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개인의 목표는 팀 목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데, 웃기는 경우가 뭐냐면 이게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우는 교집합이 생기는 다이어그램 있죠. 벤 다이어그램. 그렇게 따로 노는 것이 있어요. 물론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죠. 개인의 인간의 삶을 보면. 근데 조직 내에서의 개인의 목표는 반드시 팀 목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직원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신의 팀은 완전히 성과 달성에 실패한 한 해를 보냈는데 본인은 본인에게 주어진 표면적인 목표 어떤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달성했다고 과시하는 걸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최고 리더였어요. 웃기는 얘기죠. 근데 이게 실제로 대기업 출신 중에도 이런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수치적이고 너무 명시된 어떤 문구에만 맞춰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사실은 조직이 성장하기 힘들죠. 특히 스타트업은 더더욱 힘듭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이 바로 목표 설정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잘못 정했기 때문임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표 설정을 하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느냐? 목표 설정하는 방법은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만 참고하실 만한 한 가지 기법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980년대 초반에 발표됐다고 하는데 스마트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방법은 꼭 따라야 하는 공식이라기보다는 목표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어떤 이해 수단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S는 specific,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뜻이죠. 목표를 다소 거창하게 정하다 보면 모호한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 누가 들어도 명확히 이해 가능하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M은 measurable 해서 측정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측정 가능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측정을 하려면 측정된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모든 것은 정량적으로 숫자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다 안 했다를 정성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명확하고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목표는 측정 가능한 수치로 표현될 수 있는 정량적인 수치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A는 A를 다른 표현으로 쓰는데도 제가 액션 오리엔티드 이런 식으로 되는데도 봤는데 그 말은 아니고요. 실제로는 A는 achievable, 이게 뭡니까? achieve 한다는 게 뭐냐면 달성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은 사실 수많은 신규 사업 담당자들이 놓치는 요소이기도 한데 목표를 너무 소극적으로 낮게 잡는 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높은 이상향을 목표하는 것은 더욱 지양해야 되는 겁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양입니다. 지양. 목표가 달성 가능하지 하면 단계별 달성의 성과를 통해서 조직의 사기가 오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불가능한 목표를 맨날 정해놓으면 그 조직은 맨날 목표 달성이 실패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네 번째 R은 realistic. 자,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좀 전에 achievable하고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사실 달성 가능하다는 의미하고 연결되기도 해서 동어 반복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래서인지 어떤 문헌에서는 relevant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관련성 있는 목표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현실적인 필요가 있고 이 업무와 관련성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T는 time bound라고 해서 기한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목표가 뭐 몇 년씩 걸려서 뭐 차일피일 미뤄져 가면서 목표 기간이 막 정해지고 이러면 달성해도 달성하는 게 아니죠. 인생은 타이밍이란 말도 있는 것처럼 항상 어떤 목표는 정도도 정하지만 언제까지라는 타임바운드한 기간을 정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말인 거죠. 비즈니스 마치 어떤 장치 속에 재료들을 들이붓고서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과정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기다림이 무한정이 될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주기적인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설정된 목표를 기준으로 목표 달성 여부와 성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반드시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 또는 팀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목표 달성 정도, 업무 수행 능력, 협업 능력,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명확한 목표가 주어지면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만큼 쉬워진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평가의 결과가 정확하게 도출될 수 있고 해당 평가의 대상자들이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상도 전략적으로 기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MZ세대의 얘기만 아닌 것 같은데 직장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장의 조건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금전적인 만족만으로 그 금전적인 어떤 만족만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어느 날부터 이슈가 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서 얻고자 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제 마음속에 공감이 됐던 얘기는 뭐냐면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정, 누군가에게 인정, 내 상급자에게 인정이 됐든 동료들에게 인정이 됐든 때로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인정도 있죠. 어떤 이 인정이라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어땠었지라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저도 비슷했더라고요. 사실은. 다만 이 인정이라는 것이
금전적인 보상과 완전히 별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짚기는 해야 됩니다. 명확한 목표에 따라 정확한 평가를 했다면 조직이 개인들에게 제공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보상이라는 건데, 기업이나 조직이 보상이라는 것을 한다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은? 이론적으로 보면 크게는 재무적인 보상과 비재무적인 보상으로 나뉠 수가 있을 겁니다. 재무적인 보상은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듯이 금전적인 보상일 수 있는데, 급여가 인상된다든지 보너스를 받게 된다든지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재무적인 보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승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승진에도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단순히 직급이 올라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한데,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이 너무 괜찮은 역량이 보여져서 그 사람한테 중요한 팀을 책임지는 리더의 역할을 부여한다든지, 그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새로운 사업 조직을 맡겨서 신규 법인으로 독립을 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신규 법인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 이 외에도 어느 쪽에 속한다고 당장 정의할 수는 없지만 회사의 주식을 배당하는 방식의 보상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이고 가장 어찌 보면 합리적인 보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화면에 나오듯이 쿠팡도 이런 걸 했다 그러죠. 일반적으로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 자사의 주식을 스톡옵션이나 우리 사주 같은 그런 방식으로 배당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단순히 금전적 보상이라는 개념하고 달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사의 성장을 통해 보상의 현실적인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직원들한테 더 열심히 일하라는 동료의 목적도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은 우리 회사가 잘 되지 않으면 휴지 조각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내가 열심히 같이 해서 우리 회사가 잘 되면 그것이 엄청난 보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이 생기는 거죠. 만약 당신을 회사의 주식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당신을 회사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큰 보상이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젊은 스타트업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박한 제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제법 많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제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어쩌면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런 제도를 만드실 수도 있지만 그런 회사에 다닐 수도 있겠죠. 또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보상의 제도들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조직의 경영을 책임지는 결정권자들의 몫인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다지 전략적인 활용을 잘 하는 조직을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인정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신다면 보상 제도를 효과적으로 세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상 제도를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을 잘 생각해 보시면, 잘한 사람이 상을 받을 때 옆에서 못 받는 사람이 상처받으라고 만든 의도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은 더욱 잘하기를 바라고, 이번에 그렇지 못했던 사람한테는 다음엔 열심히 해서 본인도 더 좋은 보상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게 하려는 건데, 이런 궁극적인 목적에 바탕을 둔 보상 정책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기업이나 사업 조직에서 반드시 투자해야만 하는 노력의 영역임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매번 잘할 수는 없지만 항상 못하게 둘 수도 없다. 이게 누구를 향한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보상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수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을 시키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긍정적인 상황을 보고 자신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바람직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결과를 통해 보상도 하지만 개선을 위한 피드백, 이런 피드백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좋아서 피드백이지, 이 피드백은 사실은 꾸중 내지는 여러가지 보상의 정반대의 얘기겠죠. 가는 말에 채찍질을 하면 기분이 나빠서 서버린다라는 농담도 합니다. 그죠? 근데 잘하고 있는 직원이나 팀들은
스스로 열심히 하도록 자유도를 높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관리 방법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잘하는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성과가 부족한 구성원들은 계속 문제가 있는 상태로 방치해둘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이 그런 거죠. 그래서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의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됩니다. 피드백이, 여기서 말하는 피드백은 개인 또는 팀의 업무 성과와 개선할 점에 대한 지적이나 조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얘기는 아닌 거죠. 지적을 받고 조언을 받는다는 것은. 효과적인 피드백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공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피드백은 반드시 적시에 제공되어야 개선과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거 뭐 시간 다 지나고 얘기해보면 나중에 지나간 얘기한다고 또 짜증낼 수도 있죠. 딱 그 타이밍에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 타이밍에 하는 것이 맞는지, 잠시 한 템포 쉬었다가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도 굉장히 조직의 입장,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뭐 눈치 아닌 눈치를 본 때도 요즘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피드백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러한 개선 계획은 개인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활동,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 중에 어도비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죠. 어도비 시스템즈에 체크인 시스템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 제도는 어떤 거냐면 실시간 소통과 조율을 강조한 것이 특징인데, 정기적인 피드백과 개선 계획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어도비 시스템즈의 직원들은 매년 연간 여러 차례 체크인을 통해서 업무의 성과나 성장 목표, 피드백을 계속 공유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리마인딩 시켜서 개선 계획을 계속 수립함으로써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시적소에 도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 만든 시스템이라고 유명하죠. 이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매니저 엑셀런스 리뷰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런 것을 도입한다든지, 또 유명한 기업 중에 딜로이트라는 회사가 퍼포먼스 스냅샷이라는 앱을 직접 도입해서 사용하는데,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조직 내에서 성과가 부족한 개인이나 조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강점을 특화시키기 위한 피드백 제도,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핀잔 지적일 수도 있는데, 그걸 피드백이라는 이름으로 그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달리는 말들이 앞서가는 것이 나쁘진 않은데, 뒤처지는 말이 생기면 안 되는 이유가 이 그림에도 있지만, 그 말들이 누가 먼저 가는지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때는 이 말들 네 마리가 함께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한 대의 마차를 함께 끌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조를 반드시 상향 조정해서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